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온몸으로 세상의 진리를 깨닫는다. 또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아울러 너와 나, 우리라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해 나가기도 한다. 인생 전반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유아 시절.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나라가 먼저 앞장서서 영유아를 소중한 인재로 키워내고자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영유아. 미래의 희망인 이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지금의 과제는 무엇일까? 서울의 평범한 한 가정집. 7살 난 아들 태용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박은영 씨. 태용이와 박은영 씨의 아침은 매일 태용이의 영어책 읽기로 시작된다. We ran out. We like the rain. 현재 태용이는 흔히 말하는 영어 유치원, 즉 정식 명칭으로 유아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는 중이다. 태용이가 4살 무렵 박은영 씨는 태용이를 보낼 만한 국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알아봤다. 하지만 그 어느 곳도 자리가 없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집안에서 응석끄러기로 자란 태용이는 4살 당시 기저귀를 떼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태용이를 받아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찾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쓸 때 또 저것처럼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전화국에서 사람이 나와. 구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지만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고 큰 비용이 부담됐지만 오랜 고심 끝에 결정한 곳이 바로 영어 학원이었다. 태영이 안녕. 자연스럽게 남들은 잘도 키우더라고요. 잘도 보내고 잘도 키우고 그래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나이 되면 유치원 넣고 또 초등학교 넣고 중고등학교 보내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그런 입장을 처해보니까 너무도 어렵고 저는 너무도 이렇게 많은 그 정보랄까,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애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좀 나이가 또래 엄마들에 비해서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국공립 그런데 하는데 그 유치원 같은데 놀이방 같은 데는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몇 군데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태영이 데리고 이렇게 딱 다니라 엄두가 물어볼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힘들더라도 우리 둘이가 좀 덜 먹고 덜 입고 좀 전략해서 애 뭐 많지도 않고 하나니까. 태용이가 다니고 있는 영어 학원이다. 소규모의 학급 형태로 이루어진 이곳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교실에서는 영어로만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I need for blue. 왜? 이곳에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게 되는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자 영어로 듣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것이다. Because I swim with the delicious head cake. 이렇게 영어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마 아빠의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태용이네의 경우 급여의 절반이 태용이에게 들어갈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태용이 또래의 아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일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 취업자들이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 가정의 증가로 인해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것은 결국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보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아이들에게 인성과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조화로운 신체 발달을 돕기 위해 구립 어린이집이 생겨나게 됐다.
이곳 어린이집에서는 6개월 영아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까지 연령별로 반을 나눠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보육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러한 구립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의 아동과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때문에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과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순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원자는 많고 수용 가능 인원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맞벌이 엄마라 할지라도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부터 어린이집에 미리 지원 등록을 해놔야 간신히 들어올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일단 입소하게 되면 나라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육비와 비교적 잘 갖춰진 시설 속에서 아이가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뭐야? 뭐가 지나갔어? 구립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 동안 아이들이 생활하고 배우고 함께 노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입에 갔어? 여기 하는 거. 또한 유아 시절 꼭 필요한 올바른 기본 생활 습관은 물론 가족과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보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이곳 어린이집의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장애아와 비장애아와의 통합 수업이다. 발달이 지체된 아이와 일반 아이가 함께 배우고 생활하고 놀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 함께 사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발달이 지체되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고 한다. 아이들이 우선은 그 나이대 아이들은 조금 편견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당연하게 그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들 때문에 조금 외모적으로 좀 거부감을 갖는다든지 그런 경향은 있는데 조금 시간만 지나면 똑같은 친구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렇게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네, 잘 지내고 있는 편이에요. 또한 영어를 배우고자 희망하는 아이들에게는 노래와 율동 등 최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아다. 어디 보자. 이야. 장애를 극복하며 최선을 다해 배우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선입견이 없구나 이걸 느꼈어요. 애들한테는요. 그래서 주연이가 다녔을 때는 그 장애아를 봤을 때 장애아로 보지 않고 자기와 똑같은 아이인데 단지 쟤는 조금 나보다는 어리다. 아직 철이 덜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를 많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생일 축하 시간.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아이들에게 쌓이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를 대신해 배려하고 있다. 아이들 먹을거리에 있어서는 전문 영양사에 의한 식단 계획을 세워 영양가 높은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를 힘들게 두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이유는 이런 공교육, 이런 시설이 거기에 없다는 이유예요. 더더군다나 있어도 이렇게 시스템을 잘 갖춘 어린이집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선생님의 교육이며 또 아이들에 대한 대우, 또 엄마들에 대한 그런 부모 교육까지 여기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모든 게 다 갖춰진 어린이집이 좀 많이 생겼으면 저희도 좋겠어요. 하지만 구립 어린이집이라도 모두 이렇게 잘 갖춰진 시설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이 보완되고 환경이 개선되어져야 하는 구립 어린이집도 있다. 적은 비용으로도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아이가 자라날 수 있는 것.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생각해 보았을 문제이다.
주민등록 등본하고 입소 신청서만 내시면 되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시설이고 또 영유아보육법상에 그 입소 순위가 있어요. 아까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이렇게 저소득층이 먼저 입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제 부모가 또 장애인 경우에는 좀 입소 순위가 조금 빠르고요. 그리고 입양, 요즘은 또 입양한 아이가 또 입소 순위가 또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맞벌이 자녀, 그리고 일반 가정의 자녀인데 이제 저희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일반 가정의 자녀들은 이제 다닐 수가 없고 적어도 이제 맞벌이를 해야만 저희 어린이집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의 지원을 받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다. 전국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는 2005년 6월 30일 기준 1352개. 실제로 구립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등록을 한 후 오랜 기간 대기자 명단에 있어야 하고 자리가 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유치원의 경우는 어떨까? 서울의 공립단설 노일유치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공립유치원이다. 이곳은 공립유치원 중에서도 초등학교와 붙어있는 일반 병설 유치원과 달리 단독 건물로 분리된 형태의 유치원이다. 서울에 있는 단설 공립유치원은 총 4곳, 그 중에 한 곳이다. 단설 형태의 공립유치원은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주위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언어적, 지적 잠재 능력을 개발해주고자 교육부 교육과정과 각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의하여 교육을 하는 것이다. 아이스크림!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혼자 아이스크림! 손난로랑 얼리면 현재 교육부 제6차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차가워. 이 안에 들어있던 건 얼음이었어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주입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예절, 질서, 절제의 기본 생활 교육과 함께 정부와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성 교육, 여기에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화 교육 및 창의적인 언어 교육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말하기와 듣기 능력, 쓰기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맞아, 이것 좀 보세요. 고추가 위로 뻗었네. 또한 놀이 경험을 통한 활동 중심, 현장 체험 교육이 이루어져 열린 공간에서 아이들의 감각을 극대화시켜주고 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질서를 깨닫고 친구와 어떻게 협동해야 하는지 배워나간다. 또한 그 속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키워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값진 삶의 요소일 수 있다. 여러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잠재된 가능성을 밖으로 표출하고 정서적으로도 감성이 풍부한 아이로 자라나게끔 노력하고 있다. 마음껏 자신을 발산하며 어느 한 곳 치우침 없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공립유치원의 가장 큰 목표이다. 건강, 인지, 사회성, 표현, 탐구생활 전반에 걸친 전인교육에 힘쓰고 있다. 요즘의 인지중심의 교육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유아 시절 무엇이 우선순위에 놓여져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공부를 따로 가르치진 않지만 아이가 실습으로 진짜 느껴서 와갖고 우리가 이렇게 주입식 하는 것보다 자기가 실제로 보고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성격도 많이 변했어요. 서대 때는 좋은 데라는 데는 좀 많이 쫓아다닌 편이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가 않아요.
한편 공립유치원의 교사는 유치원 임용고시를 거쳐 선발된 우수한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수로 학습 방법 개선, 각종 연구, 시범 활동으로 전문성을 높여가며 아이들의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여기에 아이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정과 연계하여 아이의 성장 발달을 돕고 있다. 공립유치원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이 주로 이제 그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병설 형태로 이렇게 그 설립이 되어져서 아마 많은 분들은 병설 유치원 하면 이제 아마 공립을 이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립유치원에는 병설 형태도 있지만 저희 노일유치원처럼 단설 유치원 형태도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은 전국에 3개, 공립단설유치원 수는 전국에 72개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병설과 단설을 합친 공립유치원 수는 117개, 사립유치원은 806개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공립유치원 대부분은 병설 형태로 지방에 있고 실제 한 학급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유아교육은 현재 사립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질 좋은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대도시 같은데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학부모들한테 신뢰감을 얻었기 때문에 만호세 같은 경우는 거의 2대1이 넘고요. 2대1, 3대1 정도가 넘고 4세 같은 경우는 좀 더 4대1 정도까지 가고 3세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유치원에 세법유치원이라는 그 단설 유치원은 30대1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립유치원들이 학급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3세를 많이 못 받죠. 그런데 이제 3세를 뽑을 경우에는 굉장히 대수도 세지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지방의 도서벽지라든지 중소도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지원하는 게 한정이 돼 있어서 아이들 원화수가 차지를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증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거리가 먼 아이들을 통학시키기 위해 유치원 학부모들의 차가 정문 앞을 오고 간다. 차량 사정이 여의치 않은 아이들은 먼 거리를 직접 걸어 다니기도 한다고. 공립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아이의 유치원 등원을 위해 가깝지 않은 거리를 운전해야 하는 상황. 아침마다 아이들 데려다 주는 것도 쉽지 않은 큰일이다. 매일같이 이거 다른 일을 하기 좀 힘들어요. 그럼 한 몇 시쯤 아침에 나오실 거예요? 네, 아침에 이제 중학생 애가 있거든요. 걔 태워주고 그러니까 8시에 한번 갔다가 8시 반에 또 애기들 타고 가고 여기 셔틀버스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셔틀버스 아니라도 일반 버스 노선이라도 있으면은 애를 타고 보내고 하면 되는데. 드디어 유치원에 도착. 대부분 이곳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어렵게 통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통원이 어려워 중도에 포기하고 차량 지원이 가능한 학원이나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도 한다. 따라서 산간 벽지의 공립유치원의 경우 원화수가 많지 않아 대개 총 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 유치원의 사정도 다르지 않아 유치원 전체 인원이 총 15명이다. 오늘 아이들은 색에 관한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다. 각기 다른 연령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데 있어 선생님의 역할이 아주 크다. 아무래도 단일 연령의 학급보다 소수다 보니까 혼합 연령 학급으로 구성이 됐는데
수준의 차이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수준별로 교육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저로서는 업무도 많아지고 시간이 많이 쫓기죠. 이처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곳 병설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애쓰고 있다. 지금 고학년에 그 형, 누나가, 언니가 있으면은 같이 버스로 통학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학부모들은 굉장히 그 아동들 통학하는데도 굉장히 그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차량이 있고 이렇다면은 그 해에서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오히려 우리 공립 유치원으로 올 아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벽지의 이 유치원들을 좀 아주 정부에서 다 부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은 오히려 그 벽지로 인구 유입하는 그런 정책도 되지 않나. 그렇다면 미국의 공립유치원 체계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 공립초등학교 내에 거의 병설 유치원이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집 근처 공립유치원에 자리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상황은 없다. 미국 아이들은 만 5세가 되면 1년 동안 유치원에 다닌다. 여기에 미국의 유치원은 다른 나라와 달리 초등학교의 일부분으로 K학년으로 불리며 초등학교 저학년과 거의 함께 다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학비는 무료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사회성, 글자, 과학, 수학적 능력 등 7가지 포인트에 입각해 다양한 개념을 배우게 된다. The Arlington Public Schools preschools all had highly qualified teachers. All of them had a certificate in education and actually were licensed teachers. That was absolutely not the case in the private preschool setting. There were a few licensed teachers, and by few, truly probably less than 5 to 10% of the teachers. So there was certainly a difference in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teachers teaching the preschools. And there was certainly a variation in the quality of the programs. I mean, certainly some of the preschool programs were very high quality. In the public school preschool program, because we are a single entity, the public school system, we have, I think, far greater control over the kind of program that takes place. Certainly over, we talked about the qualifications, about the materials in the classroom. We have a large budget to provide materials. There was great variation in the type and quality of the materials available in the private preschools. 이렇게 선생님의 수준도 높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진 질 좋은 공립유치원은 미국 어디에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 높은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게 되는 것이다. I think what is unique about it is that many of our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participate in some kind of early childhood program, either in the form of child care or preschool programs or sometimes public school programs that are in place for different populations. I think also that we have a very developmental approach. We understand what children need to be doing developmentally from birth to 5, and we try to make the programs match the children.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미국의 헤드스타트이다. 헤드스타트는 취학 전 빈곤 아동에게 언어, 보건, 정서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1965년 빈곤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나서서 시작된 아동 보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한 지역의 아동들이 나중에 학교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천역에 설치된 헤드스타트 센터에서는 수학이나 알파벳 교육, 독서 지도, 언어 발달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수혜자는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정의 아동들이다. Head Start
began 40 years ago. It came out of the war on poverty. And the organizers of Head Start realized there was a need for a comprehensive early childhood program for low-income children and families. It was the belief of the federal government at that time that free services would be provided for children and families to those families that were unable to pay for services. But it was developed coming from a comprehensive point of view so that not only early childhood, but there would be other features like health services, like nutrition, parent involvement, mental health, services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All of those things are included in Head Start. Families have to be income eligible, which means they meet the poverty guidelines to come into Head Start. Once they're eligible, the entire family receives the services. 아울러 얼리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있어 취약전 아이들뿐만 아니라 3세 미만의 아이들도 헤드스타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얼리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가족에게 필요한 교육을 돕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여기에 임산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 얼리 헤드스타트에 참여할 수 있기도 하다. Age group is 0 to 3. We have like a segments between 0 and 3, and we also, with our home-based program, we assist our pregnant moms who may have their children come into the program also when their babies are born. Well, with our home-based program, they do a curriculum called the Portage. And what they do is, well, with their curriculum, they go into the home visitors, go into the homes of the families, and of course the parents are the first teachers of all children. So the teachers go into the home and they kind of be a mentor to the parents and coach the parents on what activities that they could do with their children and how to help implement those activities with using items in the home or maybe like a few toys that the home visitor has brought over. But you teach the parent how to teach their child. 헤드스타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993년 27억 달러였던 예산이 2003년 기준 66억 달러로 증가.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드리는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헤드스타트는 부모의 필요에 따라 몇 시간, 반나절, 하루 종일 등 다양한 형태로 아이를 이곳에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대부분의 부모들이 맞벌이로 일하기 때문에 종일반 아이들이 가장 많다. One of the things that we do that's unique, within 45 days of a child's enrollment, we do initial screenings. We look at the child's health record, we look at their we make an individual plan for the child. We test their hearing and their vision. We even look at their blood to see if they have low iron, because all of those things affect how a child learns. 헤드스타트의 가장 우선시되는 목표는 움직이면서 배우는 것이다. 교실을 재미있고 다양한 환경으로 만들어 아이들이 즐기며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들은 공간을 활용하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부의 예산 중 유치원에 편성된 예산 비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육은 총 교육 예산의 1.8% 수준이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지극히 적은 수준의 예산 비율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재정 지원은 29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평균 비율은 7%로서 우리나라의 초등교육 예산과 거의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비의 경우에는 96%가 만 5세와 무상교육비, 3, 4세와 저소득층 학비 지원비에 주로 쓰이고 있으며 나머지 4%로 사립유치원 교재교부비나 학급 자원봉사자 훈련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방비의 경우에는 대부분 교원 인건비, 그 다음에 학교 운영비로 쓰이고 있고요.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상교육비라든지 저소득층 학비 지원비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교육기관 안에 유아교육기관이 속해 있는 상태다. 그만큼 유아교육의 독립성이 결여된 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천교육청이 병설 유치원이 아닌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자 사립 유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병설 단설 공립 유치원이 우리 주변에 설립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장애는 취약한 사립 유치원과 교육 이해 단체의 반대이다. 공립 유치원이 해당 지역에 들어오면 사립 유치원의 원화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 공립 유치원의 건축을 힘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이익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그러더라도 교육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단설 유치원을 많이 만드셔서 여러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정말 좋은 시설에서 좋은 선생님한테서 교육을 받는 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정말 우리나라 국가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런 유치원 시설에 대한 확충이, 국공립 시설에 대한 확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우리나라 초기 유치원 형성 단계에 있어 적지 않은 공로를 쌓아왔다. 하지만 일부 교육보다는 개인의 영리에 그 초점이 맞춰져 파행적인 운영을 하는 것 또한 없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를 높여가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치원 운영 체계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꼭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유아교육 보육기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사립에는 지금 인건비라든지 학교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부설 등에 잘 정비된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지금도 학부모들의 수요가 끊이질 않고 있다. 깨끗이 하고 있어, 자동차. 이것은 결국 교육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되고 외면당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이화유치원은 사립유치원으로 지난 91년간 한국의 유아교육을 선도해왔다. 현재의 이화유치원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끼며 자율성을 기르는 자유선택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개념을 습득하면서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취업 모의 증가 등에 따라 종일반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1995년부터는 종일반의 운영이 시작되기도 했다. 아울러 1970년대를 기점으로 아이들의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을 더욱 개발시킬 수 있는 교재 및 개인용 교구를 단원, 계절, 행사 등에 맞게 독자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옷을 조금 늘려서 입을 수 있으면 그렇게 입을 수도 있겠다. 첫 번째, 종이컵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가 다시 쓰는 거예요. 거기 만들기를. 이렇게 유아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질 좋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자료를 만들고 교육과정을 이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제안은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국가에서 고시된 어떤 그런 유치원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보급이 된다 하더라도 일선 그 교육 현장에서 실천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을 교육하고 또 부모들의 어떤 요구를 좀 더 정상적이고도 그 바람직한 유아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어떤 설득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또 그 주도에 가는 어떤 힘이
사실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에 있어서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이 아니고 항상 아이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배려하는 것도 이곳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아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치원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좋을지 아이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데 만약 놀이터의 모래를 깨끗하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의견이 나오면 아이들 스스로 모래를 어떠한 방법에 의해 교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고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준다. 유아교육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일반인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전히 다른 과제들에 밀려서 어떤 그 교육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지원 과제로 이제 선정이 되지 못하니까 자연히 사교육의 어떤 그런 형태를 띠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 학부모에게 유아 시절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관할하는 정부 담당 기관은 어디일까? 바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이다. 눈여겨볼 만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영유아 관련 예산이 교육부 예산의 10배라는 점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의 경제 참여율, 엄마의 일거리 창출에 맞춰서 보육 위주의 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과 교육부가 관할하는 유치원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대상 아동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나이가 중첩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운영 형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의 차이점이 현재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결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원화모집 경쟁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네, 문제는 이제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이 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가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받는 교육기관 그리고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모두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뭘 예산을 세울 때도 예를 들면 아이가 유치원을 가야 되는지 어린이집을 가야 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곳에는 남아서 불용액 처리가 되고 어떤 곳은 모자라서 다시 추경 예산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럼 일본의 보육 형태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 뚜렷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설립된 코구마 보육원을 찾아가 보았다. 보육원의 경우 일본에서는 후생성의 관리하에 0세부터 취학 전까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어떠한 보육원이든지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직장이 있어야 한다. 이는 엄마의 직장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일본의 교육 철학이 반영된 부분이기도 하다. 만약 전업주부일 경우 아이가 만 3세가 되면 우리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성에서 담당하는 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 한편 코구마 보육원에서의 특이점은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의 연령차가 있는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보육을 받는 혼합 연령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혼합 연령, 즉 만 1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먹고 배변하는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이곳의 가장 큰 목표이다.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포함하게 된다. 그러한 주변과의 조화를 통해 자신이 인생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곳 보육원 원장의 교육 철학이다.
최근 일본에서도 이런 혼합 연령 교육이 주목받고 있지만 대개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코구마 보육원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하루의 절반을 이곳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명칭을 할 때도 집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한다. 아울러 보육원은 가정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므로 시설의 구조나 공간 마련에도 아이들을 우선으로 배려하고 있다. 즉, 아이들이 생활하기 쉬운 높이, 넓이, 공간 등을 여러 번에 걸쳐 설계했다고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실내를 따뜻하고 안정감이 드는 나무로 마무리해 집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자 최대한 신경 썼다고 한다. 家庭に行ったら兄弟は同じ家で住むわけでしょ。で保育園だけ本来ならば別っていうのはおかしいし、だから基本的には保育園で生活するっていうことを考えれば兄弟は同じお家で一緒に生活するっていうことが自然ですよね。ただ初めここ2年で始める時ね、お父さんとかお母さんの中では家で兄弟がいると喧嘩ばっかりしてるから保育園で本当大丈夫かしらって心配されてた方もいるんだけど、でも子どもたちはちゃんと自分の位置っていうものが分かってるね。例えば同じ兄弟で一緒に遊びたくなければ違うことを遊べばいいし、気に入ったらまた兄弟と遊べばいいし、だから子どもは子どもなりに自分の判断できちっと生活、子ども同士の関係の取り方とか兄弟の関係の取り方とかちゃんと考えて生活していく。 아울러 일본의 유치원과 보육원은 지역사회와 잘 연계돼 있다고 하는데 코구마 보육원도 엄마들의 방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보육 상담을 하는 등 엄마들에게 활동의 장을 마련해주고 아이들이 어떻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코구마 보육원의 점심 식사 시간이다. 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해 의젓하게 국을 퍼주는 등 식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또한 친구들이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당번을 정해 어렸을 때부터 봉사하는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だから 今の日本の現実の社会の中では家庭が家庭としてそこで生活する力とか人間同士の共感の結び方がなかなか難しくなってる。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家庭にさっき言ったけど長い子は保育園にずっといるわけだから保育園がそういう家庭の役割を果たす。で家庭は兄弟がいますよね。みんな三つ子とか四つ子で同一年齢っていうのがないわけでしょ。1歳の子もいるし5歳の子もいるし3歳の子もいるし小学校の子もいるし異年齢ですよね、家庭は。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保育園もさっきもちょっと繰り返しになるけども異年齢の幅のある年齢の中で子どもたちが生活する力をやっぱりつけていくっていうか、そういう保育をしたいなっていうことで始めた。 일본의 경우 보육과 교육을 우리나라와 같이 후생성과 문부성, 각기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지만 주목할 것은 보육원에 있는 아이든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든 모두 유치원 교육 요령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와 유치원에 다니는 동일 연령의 아이가 서로 다른 교육 과정에 의해 배우고 있는데 이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일본에는 보육비 차등제라는 것이 있어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비가 저마다 틀리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階層ごとに分けておりまして、所得のない方、それと所得に応じたところというところで今28の段階がございます。ですから一番低い方ですと保険料がかからない方で、そこで段階に応じて最高国の方では8万円まで取るような形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も、多摩市の方では今最高額は4万少しのところまでということで、国が求めている半分ぐらいの保険料で運営しているといったところですね。 그렇다면 프랑스의 유아교육기관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프랑스의 유아교육 체계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파리 11구에 위치한 크레슈에 프랑스의 보육시설로 1770년 세계 최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파리에서는 전체 등록 대상자의 약 15에서 20% 정도만 보육기관의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크레쉬의 보육률이 적기에 크레쉬 이외에 아이들을 나이별로 수용하는 갸흐들이라는 크레쉬의 대체기관과 자택에서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는 누누라는 사설보육과의 보조 보육체제가 있다. 중요한 점은 2살 이상의 대소변을 가리는 아이들은 바로 유치원으로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레쉬의 부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보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프랑스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육기관에 맡길 수 있다. Enrouler le fil, dérouler le fil et Qu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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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canard de mon voisin. Qu'est-ce qu'on fait? On a des tâches? Oui. On a des tâches comme ça? Donc par rapport une fois que l'enfant est inscrit à la mairie, il y a ce qu'on appelle les procédures d'admission. Tous les enfants inscrits donc n'ont pas de place. Une fois que les enfants sont admis, effectivement les parents participent financièrement aux frais de garde de leur enfant. Ces frais de garde sont basés sur les revenus imposables ou alors les revenus des bourses d'étudiants ou des parents qui sont en attente de trouver un travail ou en formation. Donc c'est suivant quand même le revenu familial et le nombre d'enfants qui vit à la maison. Donc ce tarif varie énormément suivant les parents qui gagnent 500, 800 euros et ceux qui gagnent 60 000 euros. Donc le plus bas tarif est de 1,33 euros pour un enfant et le plus haut est de 28,75 euros par jour. Couper en morceaux, tu sais. 크레쉬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단체 속에서도 개별성을 강조하는 배려가 눈에 띈다. 배식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보육교사들이 도와주고 있으며 식사 습관에 대해서도 아이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있다. Encore quoi? Qu'est-ce que tu fais, Adèle? Tu veux pas manger la pomme de terre? 또한 아이들을 수용하는 것만으로 보육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보호라는 단순한 차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육시설 안에서 좋은 교구 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까다로운 안전수칙을 마련하여 이동 통로와 비상 탈출구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에서 유아교육기관은 19세기에 빈곤하고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아동들을 위한 자선기관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836년 교육부가 관할하고 1886년에 공립학교 체제로 통합, 초중등학교와 같은 학교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Le nombre d'écoles publiques maternelles, c'est à peu près 18 000 écoles. 18 000 écoles, mais si on compte le nombre de classes, c'est à peu près 80 000. Le pourcentage des enfants scolarisés, c'est presque 100% des enfants de 3 ans à 6 ans, 99 quelque chose %, et pour les enfants de moins de 3 ans, on a à peu près en moyenne au niveau de la France 28%. 과거 한때 부유층의 아이들만 다닐 수 있다고 여겼던 유치원. 그에 비해 현재 많은 수의 아동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유아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의 수는 많다. 2005년 기준 만 3세에서 만 5세 아이들 중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의 수는 총 50만 명이나 되고 있다. 모든 교육적인 책임을 부모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유아가 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 그리고 수혜 기간, 그 교육의 질의 격차가 매우 컸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선택하는 기간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교육 양극화를 초래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모든 유아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는 그 공교육화의 틀을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역사가 짧고 그 중요성에 비해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보육에 있어서도 여전히 아이들을 어느 곳에 맡겨야 할지 고민하는 학부모의 한숨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교육개혁안 전반에 걸쳐 유아교육이 갖는 비중의 경미함에 많은 관계자들이 실망과 우려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교육 개선안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계 확립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유아교육진흥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유아교육법에는 만원세 무상교육, 또 종일반 운영, 급식비, 건강검진 이런 학부모의 그 시대적 요구를 담았습니다.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유아교육법에는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동일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보육법과 그 법적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양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 그 부서가 여성부와 또 교육인적자원부 이렇게 이원화된 체제에서 참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보육시설의 경우 지금 사실 많은 취업모들이 좀 큰 나이들은 아이들보다는 3세 미만의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정말 좋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의 경우는 정말 그렇게 아주 어린 연령의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질 좋은 보육을 해줄 수 있는 보육시설에 그 중점을 두고요. 또 3, 5세의 경우에 좀 큰 아이들의 경우는 그야말로 아이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거기에 또 보호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유치원의 종일반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성화해서 좀 더 이 두 체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은 정말 우리나라 유아들이 정말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이 요구되는 그런 시설로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진 각국은 일찍부터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위해서는 질 좋은 타가를 제공하고 만 3세 이상의 유아를 위해서는 공교육 체제 안에서 교육과 보호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적 차원의 질적 관리를 통하여 취약전 유아들에게 최적의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고 재정 지원을 통하여 각 가정의 육아와 유아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따라서 국가가 유아 교육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공교육 체제의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처한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